모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밝아지고 길이 열린다. 아침의 빛이 막 사너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한 존재의 마음 속에서도 미세한 밝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밝음은 무엇을 알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지 못함을 바라본 순간에 조용히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합니다. 더 알고 더 붙잡고 더 쥐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 물음은 외부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슴에서 일어난 작은 파문처럼 고요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는 오래도록 무엇인가를 헤아리려 애써왔습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떠오르는 상념 하나하나를 안다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여기는 순간마다 묘한 불편함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는 듯하지만 확신할 수 없고, 붙잡은 듯하지만 금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무엇.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 모른다는 사실이 내가 찾던 길 아니었던가. 그 마음에 스친 작은 의심은 곧 깊은 사유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른다는 이 자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마음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동시에 머물며 어둠과 빛이 한 공간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이에 선 그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채 경계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줄기 깨달음이 속삭이듯 스며들었습니다. 모른다는 자리에도 빛은 깃든다. 모든 알문 그 모름에서 피어난다. 그 말은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라 마치 바람이 잎을 흔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 이해였습니다. 이 이해는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비워내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비추듯 눈을 감았습니다. 아는가, 모르는가. 그 경계에 머무는 일이 바로 마음을 바로 보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발 아래 이 한순간의 숨결 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자신이 지닌 생각들을 나라고 믿어왔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진실이라 여겼고, 감정이 흔들리면 그 또한 자신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한순간 머물다 흘러가는 그림자와도 같다는 의문이 아주 미약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의문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조용히 발아한 씨앗처럼 존재의 밑바닥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이 마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나 질문은 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그 바라봄의 기운 속에서 그는 이해 대신 침묵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온기, 아직 지식겨지지 않은 여백, 무언가 태동하는 자리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긴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구름의 흐름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흐름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왜 나는 늘 알고 싶어 했는가? 그는 묻고 또 묻고 다시 묻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체였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마음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라 하면 곧 사라지고 슬픔이라 여기면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금 속삭였습니다. 이 마음은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 그의 가슴 한가운데서 작고 투명한 물음 하나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연꽃 한 송이가 눈부치며 펼쳐지듯이. 그 물음의 탄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그 물음이 그의 마음 저편에서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물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이었다면 알지 못하는 상태가 불안하여 서둘러 정의를 붙이고 의미를 얹고 설명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그냥 두어도 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습관의 흐름, 즉 알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강한 욕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이 눈을 뜨려는 흐름, 즉 모르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조용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흐름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알고자 하는 욕망이야말로 마음을 가리는 안개였구나. 그는 멈춰 서서 그 안개를 바라보듯 스스로의 욕망을 관찰했습니다. 욕망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라지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 물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물음은 마음을 넓히는 문처럼 천천히 열려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도는 질문을 던질수록 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알아야만 하는가? 안다는 것은 어디에서 오고 모른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가? 그는 스스로를 향한 물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유라는 것을 조금씩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고 그를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때로 답보다 따뜻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연한 금빛이 그의 길을 감쌌습니다. 빛은 그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반사되어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물음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구나.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은 그가 밟고 있는 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 물음은 함께 흔들리고 함께 고요해지며 함께 깊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 마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이 물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음 속에 담긴 열린 공간이 그의 사유를 확장시켰고 그는 그 확장의 기운 속에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한 따스함을 감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모른다. 그러나 이 모름이 나를 비추고 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고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어나는 꽃잎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같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의 첫 길은 답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질문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막 그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걷는 길가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아침이면 연못은 하늘을 또렷하게 비추곤 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그는 연못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물결은 이유 없이 잔잔한 흔들림을 일으키며 형상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속삭이듯 자문했다. 무엇을 보려 하는가? 눈앞의 물은 잠잠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잔잔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연못은 더 거칠게 흔들렸다. 마치 그의 마음속 파장을 물이 그대로 받아 적는 듯했다. 그는 다시금 물 위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보려 하면 할수록 물결은 더 흐트러졌고 그림자는 깨진 조각처럼 흩어졌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다. 내가 보려고 애쓸수록 보는 것은 더욱 멀어지는구나. 그 깨달음은 그릿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듯한 담담한 체감이었다. 그는 이제 물결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불안한 움직임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보고자 하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 둘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그 물음은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보통 그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 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규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욕망이 오히려 진실을 흐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떠올렸다. 어떤 날은 마음이 평온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평온을 오래 붙잡고 싶어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평온은 금세 사라졌다. 또 어떤 날은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가려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진한 색으로 번져나갔다. 그는 그 이유를 물었다. 왜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밀어내려 하면 더 짙어지는가? 연못 옆에 바람 한 줄기는 그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바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움직임을 멈춘 바람은 더 이상 바람일 수 있는가? 그에게 깨달음이 스며왔다. 마음의 현상들, 기쁨, 슬픔, 두려움, 욕망 모두 바람과 같다는 이해였다. 그것들은 붙잡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스쳐가기 위해 오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늘 그 바람을 손으로 잡아 가두려 했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내면에 속삭였다. 내가 보려는 것 때문에 보지 못했구나. 그 말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가벼움을 주었다. 알아내려는 욕망이야말로 마음을 가리고 그 가려진 마음이 다시 욕망을 자라게 하며 그 욕망은 또다시 흐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흐림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잃었던 것이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그 물음은 새로운 길의 문턱 같았다. 그는 연못가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가에 바짝 다가갔다. 이번에는 보려 하지 않았다. 얼굴을 비추려 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분석하려는 욕망도 모두 가만히 내려두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틀어지던 물결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못의 호흡을 다독여준 듯했다. 물결은 잠잠해졌고 잠잠해진 만큼 깊은 투명함이 드러났다. 그는 그 투명함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반문했다. 내가 멈춘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멈춘 것인가? 그는 깨달았다. 멈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바라보려는 욕망, 알고자 하는 욕망,
붙잡으려는 욕망. 그 욕망들이 사라지자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되찾았다. 그는 물속에서 분명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안다고 믿었던 표정도 아니었고 알아내야 한다고 다짐하던 긴장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한 존재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모두 거두어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바람은 조용히 잦아들고 해는 부드러운 빛을 그의 옆에 내려놓았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이해했다. 자유는 때로 노력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거두는 순간 깊어지는 것임을.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본다. 보려 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마음을. 그 말은 어떠한 결론도 아니었지만 길의 다음 장을 열기 충분한 고요한 깨달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음 질문 앞에 서 있었다. 보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는가? 그는 천천히 숲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발걸음을 관찰했다. 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스치며 옅은 먼지를 일으키고 그 먼지는 바람결 따라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품었다. 내 마음의 움직임도 저 먼지와 같지 않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멈추어야 한다고 조용히 속삭였기 때문이었다. 멈춤은 불편했다. 움직이던 관성은 계속 걷기를 원했고 생각은 흐름을 끊기 싫어했다. 몸 또한 정지하면 공허를 느끼기 쉬웠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불편함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저 그 불편함이 마음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불편함은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멈춤 속에서도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고 있었다. 그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침묵이 피어올랐다. 이는 바깥이 조용해서 느껴지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스스로 밝아지는 침묵이었다. 그는 들었다. 소리가 없는 소리를, 움직임 없는 움직임을,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침묵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가 멈추어 서자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잔잔하게 흔들리던 것들이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걱정은 걱정의 자리로 흘러갔고 욕망은 욕망의 자리로 가라앉았다. 그 둘은 그를 지배하지도 않았고 그가 붙잡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자신의 무게만큼 고요 속으로 내려앉을 뿐이었다. 그는 새삼스레 반문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마음은 더욱 분명해지는가? 그 물음은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었다. 지금까지 마음을 이해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결국 마음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물결을 멈추려 물속을 더 건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맑히려는 노력은 오히려 더 깊은 흐림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손도 시선도 생각도 모두 내려놓았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기만 했다. 그러자 마음 안쪽에서 투명한 공간이 나타났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은한 여백, 어떤 감정도 어떤 생각도 닿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마음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는 그 여백에서 이해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드러나지 못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자리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나라는 관념이 먼저 떠올랐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라는 말조차 침묵 속에서 자리를 잃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이 순간 존재하는 하나의 순결처럼 느껴졌다. 이름도 모습도 역할도 없는 존재. 그저 살아있는 조용한 현존. 그는 속삭였다. 멈추니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밝아지는구나. 해가 천천히 기울며 숲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멈춰섰다. 이번에 멈춤은 의도도 결심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찾아온 정지였다. 그는 마음속 침묵이 천천히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침묵은 더 이상 고요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걸어도 침묵이 있었다. 바람을 들어도 침묵이 있었다. 새의 울음이 들려도 침묵은 깨어지지 않았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는 부드럽게 반문했다. 나는 지금 침묵을 듣는가? 아니면 침묵이 나를 듣는가? 그 질문은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잠시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침묵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침묵이 자신을 감싸고 비추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느새 침묵 속에서 유연해져 있었다. 자유는 억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해는 조용히 찾아왔다.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자리를 드러낸다. 그 자리는 흔들림이 없는 자리, 하지 않아도 이해가 스며드는 자리, 잡으려 하지 않아도 길이 보이는 자리였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숲에 어둠이 내려앉자 그는 눈을 감았다. 문득 알 수 있었다. 침묵은 어둠이 아니라 또 다른 빛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빛이 마음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주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침묵을 들을 줄 아는 자만이 마음이 전하는 길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어질 깊은 사유의 장을 여는 문이 되어 그의 내면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는 길을 걸으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동안 모른다는 상태를 두려움으로 여겨왔다. 모르면 부족한 것이고, 모르면 위험하며, 모르면 세상에 뒤처진다 생각했다. 그 생각은 그가 배운 가르침에서 온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강요해서 생긴 것도 아니었다. 자연스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익숙한 습관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모르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이 질문은 막연한 과거의 기억을 흔들어 깨웠다. 어린 시절,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찾아오면 그것을 숨기려 했다. 무엇인지 모르는 두려움은 자꾸만 형태를 바꾸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모르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 신념은 어느새 마음속 굳은 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벽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세장에서 깨달은 침묵의 고요 속에서 그는 몰라도 괜찮다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 공간은 넓지 않았으나 깊었다. 그곳에 살짝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중얼거렸다. 모름을 두려워하던 것이 아니라 모름을 가리고 있던 나의 습관을 두려워했던 것이었구나. 그는 그 습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모름 앞에서 처음으로 가슴을 열기 시작했다. 숲길을 벗어난 그는 작은 바위 위에 앉았다. 바위는 낮은 햇빛에 반쯤 잠긴 듯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설명할 수 없는 여백이었다. 떠오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 그 여백은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여백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여백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이 자리는 모르는 자리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구나. 그는 순간 깨달았다. 비워진 자리는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밝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사유의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왜 밝음은 모름에서 일어나는가? 왜 가득 찬 마음에서는 밝음이 보이지 않는가? 그는 천천히 그 해답을 체감했다. 가득 찬 마음은 자기 생각들로 이미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 넘침 속에서는 새로운 빛이 머물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모름은 다르다. 모름은 마음의 빈자리이자 열린 자리다. 그 열린 자리로 인해 새로운 이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속삭였다. 모름은 그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일어나는 문이다. 그 말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었다. 그의 가슴 한복판에서 따뜻한 기운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밝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등불처럼 마음을 채우지 않고 비추기만 했다. 그는 깨달았다. 밝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고 노을이 하늘에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느린 호흡을 이어갔다. 이제 그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름은 그가 쉬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그 물음은 이제 예전처럼 그를 흔들지 않았다.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았고, 답을 찾으려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는 그저 그 질문이 마음속에 머물도록 허락했다. 그때 조용한 이해가 스며들었다. 알아야만 걷는 것이 아니다. 모름 속에서도 길은 스스로 밝아진다. 그 깨달음은 마치 바람이 없이도 흔들리는 등불처럼 잔잔했지만 깊었다. 그는 더 이상 앞길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모름의 공간이 그에게 불안을 주는 대신 마음을 넓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모른다는 자리는 어둠이 아니라 밝아지기 위한 준비다. 그리고 그는 걸음을 옮겼다. 발밑의 길은 아직 희미했지만 희미한 만큼 고요했고 고요한 만큼 따뜻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모름을 받아들인 마음은 어둠을 밝혀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길이 된다는 것을.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무엇을 안다는 확신이 아니라 모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은 사라졌지만 남은 여우는 그의 마음을 오래도록 비추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깊은 숲을 벗어나 넓은 평야의 초입에 서 있었다. 멀리서 바람은 풀잎을 한 방향으로 눕히며 지나갔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음을 느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상태.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가만히 매달린 듯한 묘한 감각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 그러나 답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았다. 아는 듯하면 다시 모르게 되고, 모르는 듯하면 다시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진동이 이어졌다. 그는 그 진동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진동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관찰하고자 했다. 경계란 늘 불안한 자리다. 확신도 없고 완전한 무지도 아니며 발을 딛는 땅이 단단한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그 불안함을 도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에서 생겨난 흔들림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붙잡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혹이 흔들림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바람이 일렁이듯 그의 마음도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자유감을 느꼈다. 아는 쪽으로도 모르는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니 마음은 어느 방향에도 묶여 있지 않았다. 그는 이 경계의 자리에 슬며시 발을 딛고 서서 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경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다. 경계에 서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를 더 깊이 관찰했다. 한순간에는 이해가 스치는 듯했고 또 다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 중심은 결이나 신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고요한 침묵의 자리였다. 그는 그 침묵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경계 위의 길은 분명하지 않았다. 때로는 단단해 보였고 때로는 허공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의지하지 않았다. 길의 단단함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에 의지하고자 했다. 그는 다시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걸음이 경계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줄 뿐이었다. 걷다 보니 그는 깨달음을 얻은 듯한 순간을 맞았다.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중심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 그는 속으로 말했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면 마음은 더욱 산란해진다. 하지만 흔들림을 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또한 고요의 일부가 된다. 이 사유는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흔들림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 걷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바람이 부는 날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들고 걷는 법이 있듯 흔들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작은 등불이 있다면 나는 그 위에서 걸을 수 있다. 그 등불이 바로 스스로 드러난 고요의 중심이었다. 노을이 들판 위로 내려앉자 경계는 더욱 희미해졌다. 하늘과 땅이 맞물리듯 그의 마음에서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서로 다 흐려졌다. 그러나 희미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 희미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문이 열리듯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시금 속삭였다. 나는 지금 경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경계가 나를 걷고 있는가? 그 질문은 스스로를 해답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식이 조금씩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계 위에서 걷는다는 것은 흐름을 믿는 것이었고,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나와 모르는 나를 둘 다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순간 바람이 잠시 멎으며 들판 전체가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아주 선명한 통찰을 들었다. 경계는 두 세계의 틈이 아니라 두 세계가 만나는 자리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 자체로 길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사이에 머무르는 순간 마음은 가장 넓어지고 가장 부드러우며 가장 충만해진다는 사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경계를 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경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경계 그 자체를 길로 삼아 걷고 있었다. 경계는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그 흔들림 속에는 깊고 넓은 자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경계에 선 자만이 경계 너머를 본다. 그 말은 그의 내면에서 잔잔한 울림으로 번지며 조용한 빛이 되었다. 그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큰 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나무는 오래된 세월을 품고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는 바람마저 걸음을 늦추는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 고요 안에 앉아 자신이 걸어온 긴 여정을 돌아보았다. 처음 그는 마음을 알고자 했다. 그 다음엔 모르겠다는 두려움 속에서 흔들렸다. 그러다 침묵 속의 여백을 발견했고 모름이 밝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경계에 서서 흔들리는 자신을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 여정을 다시 떠올리자 문득 하나의 감정이 일어났다. 질문이 약해지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며 길을 열어주었던 질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게를 갖고 다가오지 않았다. 그 질문들은 여전히 떠올랐으나 이제는 그를 이끌거나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물음이 나를 이끈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 어깨에서 무언가가 슬며시 풀려나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알아야 한다는 마음도 알 수 없다는 두려움도 모름 속의 밝음을 확인하려는 욕심도 모두 저절로 싱그럽게 흩어지고 있었다. 질문이 힘을 잃는다 해도 그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고요가 태어나고 있었다. 질문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간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가만히 말했다. 물음이 희미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드러낸다.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침묵을 들었다. 침묵은 그를 비워냈고 동시에 그의 안을 가득 채웠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 밝음, 설명할 필요가 없는 평안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답을 찾고 있는가? 하지만 그 질문은 그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다. 이제 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 답이 자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었고 답이 사유의 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서서히
이해했다. 답을 놓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은 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답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답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지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는 조용히 호흡을 내쉬며 마음속에서 답을 하나하나 내려놓았다. 이해해야 하는 답, 설명해야 하는 답, 누가 보아도 올바른 답, 그 모든 것들이 손에서 빠져나가듯 흩어져 갔다. 그러나 답이 사라지자 이상한 공백이 찾아오는 대신 공간이 넓게 펼쳐졌다. 그 공간 안에는 어떠한 판단도 비교도 정의도 없었다. 그저 비어 있으면서도 꽉 차 있는 충만한 텅 빈 자리만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답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마침내 질문마저 포용할 만큼 넓어진다. 밤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하늘은 보랏빛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검은빛으로 변화하며 조용히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에 머물렀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물음이 사라진 자리는 어둠이 아니라 자유였다. 답이 사라진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었다. 그 여백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존재임을 느꼈다. 알아도 되는 존재, 몰라도 되는 존재, 흔들려도 되는 존재, 멈추어도 되는 존재. 그는 그 모든 가능성을 품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반문했다. 물음이 없는데 무엇을 구하고 답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이미 해체된 사유의 잔향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물음 없이 사유하고 답 없이도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물음과 답이라는 두 끝점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등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빛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길을 은은히 밝혀주는 빛이었다. 그 빛이 약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고 오래 지속되는 힘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물음이 사라지고 답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었다. 그 발걸음은 무엇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이라는 조용한 중심 위에서 이어지는 평온한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깨달음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물음도 답도 모두 내려놓아 남게 되는 그 한순간의 고요한 빛임을. 그는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아는가 모르는가의 경계에서 시작한 길은 결국 그를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질문을 배우고 침묵을 만나고 모름 속의 밝음을 이해하며 경계 위에서 걷는 자유를 배웠다. 그러나 그 모든 깨달음의 결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음은 비워질수록 더 깊은 빛을 낳는다는 사실. 그는 처음처럼 앉아 눈을 감았다. 그때와 지금의 그는 다르지 않은 듯 보였으나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붙들지 않았고 떠오르는 답에 기대지도 않았다. 질문은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사라졌고 답 또한 스스로 생겨나 스스로 흩어졌다. 그는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저 흐름의 가운데에서 조용히 머물 뿐이었다. 이 머물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 나는 흔들려도 되고 고요해도 된다. 마음은 다만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일 뿐.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오랜 길을 걸어온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숨결이었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단지 질문과 답만이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든 근원적 물음들조차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듯 잔잔히 고요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마음속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도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질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작은 중심의 빛이었다. 그 빛은 길을 이끌지 않았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해야 할 이유도 무엇을 붙잡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눈을 떴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고요했으며 그의 마음 또한 그와 같았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평안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 이미 놓여 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잔잔하게 빛났다. 그는 이제 걸음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는가 모르는가의 경계를 지나 물음과 답을 놓아버린 빈자리에서 피어난 그 고요한 빛을